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구독자 포포자매님께서 정말 중요한 댓글을 남겨주신 덕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절세계좌를 활용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 계좌에 배당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해외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할 경우 절세 계좌도 일반 계좌와 다를 게 없이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 절세 계좌를 활용해 월 100만원씩 배당연금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둔 투자자들은 올해부턴 15%나 줄어든 월 85만원 수준의 배당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임에도 지금껏 전혀 알려지지 않고 꽁꽁 숨겨져 있던 내용을 이렇게 기사로 작성해서 이슈화 시켜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아무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지라도 팩트체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한 곳도 빠짐없이 문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모든 곳에 다 전화해본 이유는 지금처럼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비교해서 확인해볼 좋은 기회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에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현재 자산운용사가 처한 입장과 증권사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 측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측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되물으실 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관계자분이 제 이야기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신 것일 테고,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련자 분들 중 솔직하게 답변해주신 감사한 분도 계셨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불리한 답변은 모두 회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ETF 상품의 성과가 거의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제 개인적으로 성과 외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세 계좌를 활용할지 말지를 논하기 전 먼저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한 건지부터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수긍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화면 속 2021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살펴보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선이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해서 분배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미국 정부가 배당금의 15%를 원천 징수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그 배당금에 다시 한번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득에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죠.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선환급 후 원천징수라는 2단계 절차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로 분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자산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한 배당금을 받아오면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부분을 자산운용사에게 선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85%의 배당금이 아닌 100% 온전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그 배당금엔 추후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만 한 번 부과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금 원천징수 없이 과세를 뒤로 미루면서 배당금을 열심히 굴려나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 덕분에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번거로운 제약들을 감수하면서도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죠.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개정 이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고. 이유가 합당하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납세 편의 제고라는 말에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긍정적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저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고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2년 먼저 ISA를 도입한 일본이 작년 1월 ISA 연간 납입 한도액과 누적 한도를 3배씩 늘리며 증시를 부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ISA 계좌의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었죠. 하지만 그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더 먼저 시행된 겁니다. 그것도 투자자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납세 편의 제고라는 황당한 이유를 붙인 채로 말이죠. 적용 시기 옆에 2023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시작된다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올해 1월 1일로 함께 연기되었고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폐지되었지만 투자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이 이상한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선환급 후 원천징수 과정이 사라지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입금됩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겐 큰 의미 없는 변화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해 배당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을 세웠던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인 게 분명합니다. 참고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ETF를 보유하면서 받는 분배금은 기존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절세 계좌에서의 해외 투자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막으면 투자자들이 결국 국내 종목을 매수하게 될 거고 그럼 국내 증시가 살아나겠지? 라는 정신나간 생각으로 추진한 정책은 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도 기업이지만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어설픈 정책이 더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걸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제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사에 절세계좌에서의 세제 혜택 변화에 관한 내용을 물으니 그 부분은 절세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상품을 홍보할 땐 분명 절세계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말 친절하게 언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혜택에 대해선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신 곳이 문의한 곳 중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선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원천 징수된 배당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절세계좌 혜택이 줄어든 게 맞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제 ISA 계좌에 분배금이 입금됐는데 입금된 타미당 2호 분배금과 코미당 커버드콜 분배금을 살펴보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모두 동일했고 세금 합계는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배당소득세 15%가 과세되지 않은 건가 싶어 증권사 담당자분께 세금이 원천 징수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전산 확인 결과 해외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증권사 전산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 절세계좌로 입금된 분배금은 이미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된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이 지급된 것일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배금을 100원으로 공시한 후 85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15원을 제외한 채 85원으로 공시한 후 85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15%가 차감된 걸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라면 배당금의 15%가 차감돼도 우리 눈엔 직접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기사화되지 않았다면 지급된 분배금을 보고도 이 부분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곳,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마도 자산운용사일 겁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 중 이슈화된 지 만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내용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공지해주는 곳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모두가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반대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투자자 이탈은 어차피 모든 자산운용사에게 공통된 리스크이므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을 가장 빠르고 속시원히 들춰 운영의 투명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숨기는 것보단 더 좋은 전략이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거기인 ETF 상품들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진짜 경쟁 우위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인 저에겐 기업이든 ETF 상품이든 성과만큼이나 신뢰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대응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대응일 겁니다. 현재 절세계좌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활용 시 미국에서 이미 배당소득세 15%를 원천 징수한 분배금에 계좌 만기 시 9.9%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배금에 대해선 9.9%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증권사 담당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책이 결정되고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까지 바꾸려면 적어도 올해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2년 새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었고 이에 따라 국내 ETF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금투세에 가려져 2년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모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려져 있던 부분이 이슈화되었으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겁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세법이 확정되고 전산 시스템이 정비되기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 활성화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납세 편의 제고라는 황당한 이유로 추진된 것도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배당소득세 15%를 떼었으니 기타 소득세 9.9%는 안 받을게 라는 설득은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대응을 한동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진 걸 투자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 조용히 묻히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관련해서 매달 공시되는 배당금과 수익률을 정리해서 구독자님들께 모두 공유해드리면서 우리가 절세 계좌를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고민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를 매수하며 배당연금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활용해 왔었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플랜 B도 언제든 활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국내 투자자에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투자 관련 정책도 장기 투자를 막는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ISA 계좌든 연금저축계좌든 가입자를 모을 때의 혜택과 가입자를 모은 후의 혜택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길게는 수십 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매달 소득의 3%를 넣으면 퇴직 전 3년 평균 월급의 70%를 평생토록 보장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가입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7년이 지난 현재 공적연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죠. 물론 저도 계획했던 바가 있었기에 속상하지 않다면 그건 거짓일 겁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와 국내 ETF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고작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 사적연금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이 지나치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구독자님들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저의 오늘 하루를 이 영상 하나와 맞바꾸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봐도 명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이슈화된 첫날이라 정보가 많지 않지만 조만간 하나씩 정리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